네. 오늘 왜 이렇게 멘탈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방금 한 20분 실컷 떠들었는데, 보니까 끝내고 나서 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야, 참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붕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붕당이라는 건 송나라의 이제 구양수라는 사람이 뭐 얘기한 뭐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당파 싸움으로 이렇게 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살인 그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나가는지 뭐 그 과정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두 번 보면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살인 세력이요, 의견을, 그러니까 파가 최초로 갈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조의 전남이라는 직책을 두고, 그 의견이 갈리게 된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의견이 갈렸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게 돼요. 이거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라는 걸 놓고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최초로 이렇게 뭐 나뉜 요 두 세력을 우리는 심의겸을 지지했던 세력을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서인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쪽은 파란색으로 갈 겁니다. 김효원을 지지한 세력은 동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서인과 동인은요, 또 어떤 곳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냐면, 훈신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훈신, 척결. 자, 동인 같은 경우는요, 강하게 하자. 서인 같은 경우는요, 적당히 하자. 온 것, 강경. 네. 동인 같은 경우는 처벌,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인 같은 경우는, 야,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살려줄 땐 살려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뭐 이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동인과 서인은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놓고 갈린 거지만, 그 이상적으로도 공부하는 이런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이 달랐냐면요. 동인 쪽에서 이제 사상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이황이고요. 그리고 서인 쪽에서는 이이입니다. 율곡이.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느냐. 이 같은 경우는 주기론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이황 같은 경우는 주리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사상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거 나올 리가 없는데, 일단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다 보니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구분 짓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기론과 주리론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와 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본질이고요. 기 같은 경우는 기질인데요. 어렵잖아요. 그냥 비약해서, 축약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는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윤리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본질이고요. 기 같은 경우는 행동이다라는 거. 근데 주리론은 뭐냐? 그러면은, 야, 본질이 중요한 거야. 본질을 잘 돼 있으면 기질도 따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주리론이고, 주기론 같은 경우는, 그래, 이 중요하지. 근데 행동도 중요한 거야. 행동도 중요한 거야. 라고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기론 같은 경우는 이기,
이원론이라고, 이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줄이론 같은 경우는 이기 일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둘 다 이론론이야? 네. 요거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사람은 행동도 바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고, 아니다. 야, 행동이 좋은 사람은 마음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기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마음이 이쁜 사람은 행동도 이쁘다가 주 리론이 된다면, 야, 행동이 잘하는 사람도 마음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 기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저의 한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행동도, 마음이 기뻐야 행동을 잘할 수 있다 라면, 이쪽은 행동이 좋은 사람은 마음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차이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파고드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서인과 동인 간에 어떤 다툼들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한 건 서인 세력입니다. 공격.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명분으로 동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서인이었어요. 원래 서인이었는데 동인 쪽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여립 같은 경우는 서인에서 되게 싫어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방으로 낙향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막 하고 있는 거를 서인 쪽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거 모반이다, 이거 기회로 동인 세력을 쳐버리자. 그래서 서인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동인도 맞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때 피해를 한번 받았는데 동인은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정철의 세자 건의를 계기로 서인을 공격을 합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요, 문학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제 세자 세우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선조가 노발대발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무슨 세자야? 너 내 다음 왕 생각하냐? 이렇게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그걸 계기로 정철 서인 세력들 몰아내야 됩니다 하고 동인이 서인을 공격을 한 거죠. 지금 선조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인이 서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동인이 여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제 정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동인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야, 강경하게 하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북인이라고 할 겁니다. 북인. 그리고 온건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우리는 남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조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에 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서인, 북인, 남인, 요 세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요 세 세력이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반으로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 우리가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얘기하면서 이 전란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해야 돼서 지금은 일어만 났다, 1, 5, 9, 일어만 났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북인 세력,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광해군이, 선조가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이 광해군이 실질적인 정치를 혼자 도맡아서 했어요. 근데
광해군이 어떤 세력이랑 같이 했느냐? 이 북인 세력들이랑 같이 정치를 했는데요. 북인 중에서도 그 일제 대항에서 일제 대항하는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세력을 우리는 대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덜한 사람들을 소북이라고 하는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사람들이랑 이 대북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했어요. 지금 대북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해군이 공격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대농법이라든지 호패, 뭐 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이제 정치 사회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제 할 때. 지금은 이제 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대북과 함께 이 정치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광해군이 결정적으로 서인들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이제 명나라에서 그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죠. 후금과 이런 명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군사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외교 정책은 중립 외교였습니다. 이 중립 외교라는 게 뭐냐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이겨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길지 모르니까 양쪽에다가 다 발을 걸쳐 놓는 거예요. 이게 야비한 것 같지만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조선에는 조선을 더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명나라에서 광해군에게 원군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이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 야, 명나라에 군사 보내자니 후금 눈치가 보이고, 안 보내자니 명나라 눈치가 보이고. 일단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냐면, 일단 보내자, 명나라에 보내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후금에 항복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금에 조선 군대가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서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한테 사대를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저기 배신해서 오랑캐들한테 이렇게 항복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안 그래도 야, 광해군 저거 페르나 아니야? 저거 형도 죽였지, 임해군도 죽였지, 저기 동생 영창대군도 죽였지, 그리고 저기 뭐야, 임목대비도 유폐시켰지. 이거 완전 페르나네. 이건 나라까지 팔아먹었어. 안 되겠네. 이러고 명분을 잡은 거죠. 그 명분을 잡고 광해군을 몰아낸 그 공격이 바로 인조반정이 되는 겁니다. 인조반정. 이 인조반정은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 북인 세력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자, 인조반정. 그래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 때 남아있는 세력은 서인과 남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조반정 이후에 뭐 정묘호란, 그리고 무슨 호란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병자호란. 왜 그러지? 병자호란. 병자호란, 뭐 이런 호란이 있었고요. 임진왜란과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인조 이후에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올랐고, 효종 같은 경우는 북벌을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라긴 뭐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고요. 이 효종 이후에 이제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속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뭐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검정색 옷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 대상은 이제 전체가 아니라 조대비, 효종의, 그러니까 이제 현종의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두 번 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를 놓고 싸우게 돼요. 근데 이거 첫 번째는 서인이 이겼습니다. 1차 예속 논쟁.
경우는 이제 현종이 죽었을 때 이제 1차 예속 논쟁이 있었는데 요거는 서인이 이겼다. 요거는 어떻게 요 둘의 주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서인, 남인의 주장. 서인 같은 경우는 1년만 입자. 남인 같은 경우는 2년 입자. 서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은 송시열. 그리고 남인 중에서는 뭐 윤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는 현종이 죽었을 때고요. 2차는 이제 현종비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제 2차는 현종비가 죽었을 때, 현종비가 죽었을 때 2차 예속 논쟁이 붙는데요. 예속 논쟁이 붙어요. 이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거둡니다. 남인이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했는데 이번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남인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 끝났냐? 그건 아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숙종이 왕이 오르는데 숙종 때는 아예 황국이라고 해서 이 권력 세력을 숙종이 이제 쥐락펴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국의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분 더 왔죠? 네, 황국이라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종이 그 서인 세력, 남인 세력을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국은 총 3번의 황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신 황국이고요. 경신. 두 번째는 기사 황국이고요. 세 번째는 갑술 황국이었습니다. 이 황국은요, 방금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인과 남인을 숙종이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첫 번째 경신 황국 같은 경우는요, 서인이 승리를 합니다. 서인이 지금 빨간색이죠. 서인이 승리를 하고요. 기사 황국 같은 경우는 남인이 승리를 하고요. 갑술 황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경신 황국 때는요, 이 남인 세력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윤휴라든지 윤휴 그리고 허접 이런 사람들이 제거를 당하는데요. 명분상으로는 이제 허접이 불순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명분으로 남인 세력이 이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용이 됐던 사람이 이 송시열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 황국이랑 갑술 황국에서는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장희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희빈 장씨. 희빈 장씨가 등장을 하고요. 요 갑술 황국에서는 뭐 패비 민씨, 근데 복원돼서 인현황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희빈장 씨는요, 남인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인현황후 같은 경우는 서인 세력을 대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사 황국 때는요, 희빈장 씨가 왕비로 올라가면서 인현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래서 패비민 씨가 되는데요. 요때 왜냐면 숙종이 부인이 3명 정실 부인이 3명 있었는데 이 정실 부인 3명한테서 그 왕자를 얻지 못하고 이 희빈 장 씨한테서 왕자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사 황국 이후로 갑술 황국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희빈 장 씨는 내려가고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현왕후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제 숙빈 최 씨한테서 숙종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빈 장 씨한테서 얻은 아들이 예성연주 임면성 광인효의 숙경, 이제 경종, 그 다음에 요 서인이 아니라 이제
최씨에게서 얻은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영조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황국 때, 이 황국의 최종적인 승자는 서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서인은요, 요 남인의 처벌을, 그러니까 남인이 요때 완전히 세력이, 요 갑술왕국을 통해서 남인 세력이 완전히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인 세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또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요때 이제 송시열은 완전히 정권에서 이제 쫓겨나고요. 요 기사 황국 때. 그 정도 이렇게 추가로 알아놔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론소론 등장은요, 이제 뒤쪽에 탕평책 하면서, 탕평정치 하면서, 그리고 뒤쪽에 탕평책에 이어서 뭐, 저기 뭐 세도정치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조전랑 그리고 훈시척결 이런 데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서인과 동인으로 갈렸다. 그리고 서인 정혜림 모반 사건, 정철의 세자건이 이런 거 있었고 중간에 임진왜란 있었고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북인과 남인으로 갈렸는데 그리고 요 북인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광해군을 트집을 잡고 서인이 인조와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묘열한 병자호란 있었고 1차 해성문제, 2차 해성문제 있었다. 그리고 숙종 때 적을까요? 숙종 때 환국이라는 걸 3번이 있었는데 요거는 숙종이 요 당쟁을 이용해서 요 세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건들이다. 경신왕국 때는 서인, 그리고 기사왕국 때는 남인,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 뭐 이런 거. 그리고 유명한 일들은 희빈장씨, 인현왕후다. 이 희빈장씨나 인현왕후가 뭐 복이나 지문으로 나오면요, 아 이거 환국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왕국 때 이제 희생자로는 송시열, 희생자. 그리고 경신왕국 때는 윤휴, 허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뭐 아까 시간 체크하러 가면서 근데 그때 좀 끊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헷갈리는, 그러니까 일단 요 과정이 복잡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그리고 정묘란 병자호란을 먼저 할지 아니면은 요 탕평책 요쪽을 먼저 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